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84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병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오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편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월 3일 날 밤 11시 59분에 입춘이 되었고요.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이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월도 기축월에서 이제 경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과 월이 같이 바뀌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의 기준은 이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지 때부터 양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동지부터 연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인묘진하고 사오미가 목화향, 그래서 봄과 여름이 되기 때문에 인월 즉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동지보다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과 월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요. 일부 이제 동지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지난 지도 벌써 한 24일째 됐고요. 이제 신축년 경인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며칠 정도, 한 4, 5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경인월도 끝나게 되고, 다음 신묘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할 것은 병화일간,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화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불의 기운 화라고 하는 것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불의 기운인 화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화라고 하는 것은 기질적인 면에서, 성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기질은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이고요. 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에 비해서 빛이라든가 열이 강렬할 겁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를 물상에다가 비유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태양, 하늘 때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시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정화는 태양만큼 빛이 강하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다라고 해서 정화 같은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그 빛도 강하고요, 열도 아주 뜨겁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 될 것이고요. 또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을 만들게 되는데,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 사람, 동물, 식물들이 그 빛을 가지고,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지만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되겠죠. 이 화가 밝음이라고 하면 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먹는 물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의 기운이잖아요. 수의 기운. 화가 밝음이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이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밝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놓고 봤을 때 인시부터 시작해서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가게 되면 양의 기질이 많이 발산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신, 유, 술, 해자, 축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음의 기운이 많이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있는 때는 낮이 될 것이고요. 수가 있는 때는 밤이 되겠죠. 계절로 놓고 봤을 때도 화가 왕할 때는 여름이 될 것이고, 수가 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크게 나눌 때는 화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음이 되는데, 같은 화도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양화는 병화, 음화는 정화. 그래서 같은 불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좀 정화에 비해서 강렬하고 매우 밝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는 상대적으로 병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밝지 않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별이라든가 달 같은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을 때는 등촉화라고 해서 모닥불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닥불이라든가 꿀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화를 비유할 때는 자연적인 그런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것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위적인 그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양화이기 때문에, 양화인 병화는 자신의 빛과 열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 만방에 자신의 빛과 열을 더 발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빛이 더 밝아질수록 좋아하는데, 필살인 임수로서 병화는 수보양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여러분들 이제 육친을 배울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 내지는 편관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은, 원래 정관은 법, 윤리, 도덕 이렇게 보는 것이고,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칠살 편관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실질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강할 때는 임수를 봐야지만 수보양광, 마치 큰 바다 위에 태양이 떠 있게 되면 태양빛이 더 강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과 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임수를 봐야지만 병화가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귀라고 하죠. 부귀해서 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화도 물론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똑같이 화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임수 말고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수보양광하는 공력은 개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것은 개수가 아닌 임수라야지만 수보양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병화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은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월 같은 경우, 묘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왕하냐면 인성인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견급제가 왕하죠. 스스로 왕한 그런 계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4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5월도 4월, 그 다음에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4, 5월이 모두 비견급제가 왕한, 화가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 신유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이 왕한 계절이죠. 재성. 근데 재성은 왕하고 일간 병화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신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제다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제다 신약. 그 다음에 예를 또 해월 자월 있죠.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거, 해월 자월 같은 때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금이 아니라 이제 수가 왕해지죠. 관성이 왕해지게 되는데,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왕해지고 일간이 약해지니까 살중신경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아니면 신약,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신유월에 태어난 병화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도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4월이라든가 5월 내지는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급제가 왕한 때, 일간이 왕한 생주를 받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경급제가 있을 필요는 없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보양광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춘하추동의 병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큰 틀에서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진술축미월이 또 빠져 있죠.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네 계절은 뭐냐면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화가 생하는 것이 토가 되는데, 토가 왕한 계절에는 상대적으로 화는 약해지게 되겠고요.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설기가 과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면서 이렇게 진술축묘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토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병화를 또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월의 병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12개월 중에 인월에 해당이 되죠. 인월.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특징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인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임묘진 동방이 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방향? 동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묘 동방이 되죠. 동방. 그래서 방향은 동쪽이 되는데,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동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 정동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방은 남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지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북동쪽으로 가십시오. 내지는 진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남동쪽으로 가십시오. 내지는 묘방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정동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방향을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월이라고 하는 것, 인묘진 동쪽이면서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봄에 해당이 되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죠. 중춘, 이제 봄이 무르익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늦봄, 그 다음에 늦봄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여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모춘이라고 하는 뜻은 늦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속하면서 봄에 해당이 된다. 단 한 가지, 묘월이라든가 진월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운이 그만큼 바깥으로 많이 발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인 축월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월은 항상 축월의 전월이 축월이죠. 축월의 한기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일단은 화의 기운이 아직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가 병화이기 때문에 굳이 화가 다시 있을 필요는 없겠고요. 병화 일간만 세력을 얻으면 되는데, 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목왕절에 해당이 돼. 목이 인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인월의 목은 약하지 않고요. 그 왕한 목이 일간 자체를 생해주니까 월령 자체에서, 월지 자체에서 자기가 태어난 월령 스스로 생을 받게 되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진 않습니다. 단 아직은 축월의 한기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춥지만은 속 안으로는 아직은 겉은 춥지만 속으로는 이미 양의 기운이 많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인월은 인복 안에는 그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인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일간 병화일 때는 비견이 되지만, 이 병화가 인을 보았을 때 병화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의 생조도 받을 수 있지만은 모도할 수 있다. 통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자, 병화는 대전제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세력만 있다라고 보면 뭘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임수를 봐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도 약하지 않고요. 약하지 않은 일간이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더 강렬하게 더 밝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단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는 왕하지만은 수 자체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지로 유금,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수가 고갈되지 않고 수가 마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게 되면은 수의 기운이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병화를 수보양강 해줄 수 있다. 만약에 금이 없다라고 하면 목이 원체 왕하기 때문에 의 기운을 목이 다 뺏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라버리게 되죠. 그러면 임수가 형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화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필살인 뭘 생해줘야 된다? 임수를 생해줘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사주 격으로 부르냐면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생조해 준다라고 해서 제자약살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제자살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뜻은 뭐냐면 재성으로서 자자는 북돋아 준다, 힘을 북돋아 준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고요.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갖다가 도와준다. 제자살 같은 말이죠. 약자만 뺐을 뿐이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일간이 약하니까 그에 상대적으로 재성과 관성으로서, 특히 편재와 편관으로서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양화인 병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 자체는 목이 왕한, 그 다음 인월이 됩니다. 인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은 초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주로 볼 때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은 양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양목이 되죠. 양화가 양목을 받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그래서 음대양, 양대음이 됐을 때는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 오늘은 양대양이죠. 일간도 양, 인성도 양이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의 격은 뭐냐면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정인격은 좋고 편인격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인도 정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편인도 편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정인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정인도 나한테 효용이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글자든 정편을 나눠서 정이 좋은 것이고 편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자를 붙이면 되죠. 정인, 그 다음에 정관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정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식신상관에서는 뭐예요? 식신이 사길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흉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편자가 붙죠. 편인, 그 다음에 편관,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가 아니라 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 정자가 들어간 정관, 정인, 정제, 식신은 사길신 좋은 것이고, 사흉신은 편인, 편관, 편제, 상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쁘게 보게 되는데, 이걸 절대적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흉신이라 하더라도 편인, 편관, 편제, 상관도 용도만 있으면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사길신이라 하더라도 정인, 정관, 정제, 식신이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하면 아무리 사길신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인성의 생조를 받는 거니까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모왕자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점 정도만 있을 때는 아무리 이것이 편인이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월령의 통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다시 목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런 거는 좀 흉하게 되겠죠. 목이 이렇게 많으면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 있게 되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건 뭐예요? 과유불급이 되죠. 과유불급 뭐냐면 과유불급 너무 많은 것은 모자라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임수를 치유해서 병화를 수보양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주가 인과 오가 있게 되면 원래는 삼합을 구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은 모르죠. 연 어차피 신축이죠. 신축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삼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생시가 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인옷을 화국을 완전하게 짓게 되는데, 만약에 생시가 술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오만 있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완전한 삼합은 아니고 준삼합이라고 해서 화가 왕해지는 것으로 인오가 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월의 병화만 해도 약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일지 자체에서 병화 입장에서 뭘 본 거예요?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난 병화처럼 굉장히 일간이 왕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뭘 기원한다가 임수로서 수보양강한다. 달리 말하면 병화가 너무 뜨거워져서 너무 맹렬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간에는 이렇게 경금이 또 있죠. 자, 축이 없었다면 경금도 신금도 뿌리가 없이 화만 왕해져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습토, 이 축토는 어떤 땅?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물을 품고 있는 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금,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경신금이 임수를 생해서 임수가 병화를 뭘 할 수 있다? 수보양강할 수 있다. 그러면 생시에서만은 다시 비경겁제라든가 다시 인성이 목을 보는 것보다는 수를 보는 것이 좋은데, 관성이 수를 보는 것이 좋은데 개수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볼게요.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는 것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물론 축에 뿌리를 뒀고요. 인도 병화무토가 공이 인의 장생이긴 하지만 목이 왕했을 때는 무토 자체가 이렇게 활동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는 병화를 수보영강하지만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병화를 갖다가 회광, 빛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회광 내지는 회기 무광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회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생겨가지고 태양빛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토 보는 것을 결코 병화는 좋아하지 않고요. 또 자수가 있어서 이 양인을 충하게 되면 좌우상충이 되죠. 그러면 물론 이제 좌우상충이 되게 되면 인호 회국이 깨지기 때문에 인목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일지에 있는 오화를, 특히 그것도 양인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난 사자를 갖다가 자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또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에 오화 술토까지 봐서 이거는 인오술 삼합을 완전히 구전하게 되는데, 이거는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인오술 화국이 형성되면 병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화토가 많이 왕해지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축하고는 달라서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죠. 사주가 어떻게 된다? 매우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또 그만큼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우매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먹구름이 끼어서 날이 흐리게 되면 멀리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리 보기가 좀 힘들겠죠. 날이 좀 화창하고 63빌딩 같은데, 63 빌딩 전망대 같은 데 가잖아요. 전망대. 근데 날이 흐리고 그러면은 멀리까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해라든가 구름이 껴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진짜 비가 온 연후에
태양 이렇게 날이가 맑은 때는 저기 여의도 63 빌딩에서 월미도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전망대를 한 뭐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월미도를 뭐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고 항상 갈 때마다 먹구름이 끼었거나 아니면 날이 흐려 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이 가리는 건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축시 물론 무술시에 비하면 기축시는 그렇게까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역시나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괜찮다고 보는 생시 임진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토가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토가 투출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신금이 임수를 생해진다 하더라도 축토, 진토, 습토의 생주를 받아서 재성이 좀 왕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임수가 뿌리가 좀 약했던 것이 진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약하고 화가 왕해서 재성이 다시 임수를 생해주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사주가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춘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뭐가 더 약하다? 수가 더 약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일간은 다시 왕해지는데 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세운이라도 금수운을 만나야지만 발복, 부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인호해국에 사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병화 자체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이 왕한 병화를 개수 가지고는 능히 조절하기는 좀 힘들죠. 임수라야지만 양화인 병화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개수 같은 경우는 운무와 같다 그랬어요. 운무라고 하는 것은 안개라든가 뭐예요? 먹구름은 하지만 하얀 새털구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으로서 왕한 일간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사시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사주국세는 더 커진다. 당연히 이 개수가 있는 것도 경신금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생교해 주어야지만 이 개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뭐 같은 소리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도 병화가 투출돼서 이렇게 군비쟁지하는 것은 뭐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금을 얻게 되면 신중 안에 지장간 뭐예요? 신 안에는 어디다 쓸까요? 이 신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있는 임수,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임수를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가 신금이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이 축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지 신금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뭐 임진시는 임진시 나름대로의 좀 장점이 있고요. 병신시는 병신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임진시 같은 경우는 화운으로 갔을 때 좀 수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화운을 가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가끔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 이 신금하고 이 인목하고 인신상충이 돼서 신금 인목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충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간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일제에서 오화를 봐서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왕한 일간은, 특히 병화는 실살 임수를 얻어야지만 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임진시라든가 병신시 정도, 기해시도 나쁘지 않죠. 뭐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기축시, 무자시, 무술시 이 정도는 조금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